오늘은 제2작업 유형 1, 유형 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뭐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3작업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유형 1에서 고급 필터하고 표 서식이 시험에 나왔다. 이 작업에서요. 이 작업에서 여기 나왔다 그러면 3작업은 피벗 테이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80점, 또 이 작업도 80점이고요. 3작업도 80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형에 나오냐에 따라서 요 고급 필터하고 표 서식이 나오면 3작업에는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볼게요. 이번에는 또 유형 2 유형에 만약에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3작업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는요? 고급 필터는 공통입니다. 고급 필터는 공통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1유형이든 2유형이든 두 개 다 우리가 뭐는 고급 필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업에서는 이제 1작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에서는 어떻게 이 작업을 진행하냐면요.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그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라고 나옵니다. 그 셀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하셔서 그 다음에 붙여넣을 셀은 보통 이 작업에 그거 나와 있어요, 문제. B2셀에다가 많이 붙여놓습니다. B2셀에다가. B2셀에다가 컨트롤 V라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열너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너비를 일부러 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또 드래그 하셔서 또 일부러 일일이 각각 다 먼저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넓혀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선택해서 우리가 열너비를 또 이렇게 더 추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시고 어떻게 해요? 열너비 확인하시면 일일이 열너비를 늘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 보시면서 이제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제 파일 있죠? 예제 파일 여기 보시면 우리 ITQ 엑셀 수업 예제용 파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2작업 들어갑니다. 제2작업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제2작업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최근 보시면 한 해는 목표값 찾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표서식, 목표값 찾기, 표서식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가 2번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면서 두 가지 유형을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표값 찾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시험 봤던 거 5월 14일은 목표값 찾기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거 더블 클릭할게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문제부터 봐야겠죠. 문제를 보시면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제1작업에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5월 14일 A형, 요거 5월 14일 A형 요거 클릭하셔서 먼저 이렇게 1작업까지 다 진행을 한 거거든요. 1작업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한 거예요. 맞죠? 1작업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2작업을 문제지를 봐야겠죠. 문제지를 보셨더니 여기 B4부터 H12 여기네요. 여기는 우리 뭐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이 범위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단추 복사 눌러주셔도 되겠죠. 컨트롤 C 누르시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범위가 지정돼요. 그럼 우린 여기 시트 아래쪽에 여기 제2 작업 시트로 가세요. 제2 작업 시트로 가셔서 클릭하겠습니다. B2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B2셀, 여기 B2셀. B2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B2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열너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를게요. 클릭 하시고 여기 열너비 하시고 열너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열너비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너비까지도 붙여넣기가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너비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오른쪽 문제지에 나와 있는 목표값 찾기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지를 좀 앞으로 열고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확대하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B11부터 G11까지 들어갑니다. B11부터 G11 여기에요. 항상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시면 홈탭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시면 돼요. 맞죠?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를게요.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딱 누르자마자 여기 있는 글자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입력한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단위 원 평균까지 좀 길지만 다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단위원 평균까지 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써준 김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에서 테두리를 주라고 돼 있잖아요. 테두리 줍시다. 어떻게 해요? 요거 뭐 엔터 치시고 뭐 치셔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요 두 개 옆에 있는 셀까지 잡아서 홈탭에 요 테두리 여기 모든 테두리 여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홈탭에 여기 테두리 아래 목록 단추 누르시면 여기 모든 테두리라고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개 블럭 잡아서 누르겠습니다. 홈탭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H11셀에다가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 수강료 평균을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돼 있죠. D-average 함수 여기다가. 그러면 D-average 함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강료 단위원의 평균이네요. 수강료 단위원이 몇 번째 열번호에 있나요? 얘가 몇 번째 열번호에 있나요?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끝까지가 7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7은까지. 그럼 이따가 우리 D-average 함수 할 때 필드명은 7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조건은 보시면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여기 조건 여기 돼 있네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D-average 함수 이용해서 그럼 여기 클릭하시고 H11 클릭하시고 D-average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죠? 처음부터 끝까지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우리 복사한 거. 과목 코드부터 여기 아래까지 전체다. 그 다음 필드명 아까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했잖아요. 수강료 단위원이 7번째 있었잖아요. 7이죠. 7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뭘까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했으니까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요게 1번 범위 두 번째 필드명은 요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7번째 열번호잖아요. 7번째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요거. 2번 7번째 열번호. 3번 조건은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는 1번, 2번, 3번. 요거 잊지 마셔야겠죠? 그럼 예상 답이 나오네요. 나오고요.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요건 숫자잖아요.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요 쉼표 스타일 좀 눌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쉼표 스타일 눌러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구했고요. 이제 여기에는 여기 수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강료 단위 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답을 구한 거죠. 맞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문제 목표값 찾기 실행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수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수식을 먼저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도대체 얼마가 되려면 이게 얼마가 되려면 뭐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목표값 찾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목표값 찾기는 보시면 목표값 찾기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가상의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죠. 아까 얼마 나왔잖아요. 맞죠? 우리가 수식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의 값을 알아냈죠. 근데 이 값이 어떤 특정 목표값을 얻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31만 원이 되려면 이렇게 목표값 찾으려면 어떤 값이 변경되어야 되는지 가상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탭에 이 메뉴는 어떻게 들어가면 가상값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여기 보시면 예측 그룹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우리가 dAverage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했지만 그 결과값이 어떤 값이 되려면 어떤 값이 변경돼야 되는지 그거를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럼 목표값 찾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수식의 결과값은 나타났어요. 30만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30만 5천 원이 됐는데 이게 뭐가 되려면 이게 여기에 문제 보시면 31만 원이 되려면 목표값이 31만 원이에요. 31만 원이 되려면 변경해야 될 값이 뭐래요? 여기 보시면 R 런닝머신의 수강료 단위원이래요. R 런닝머신의 수강료 단위원 이건가요? 이거네요. 맞죠? 그럼 1번 수식이 들어있는 셀은 1번 요거. 요 값이 2번 31만 원이 되려면 변경해야 될 값을 알려줬죠. 뭐라고요? R 런닝머신의 수강료 단위원. 즉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dAverage라는 함수를 쓸 때 사용한 데이터가 몇 번째 열번호인가요? 여기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값을 항상 첫 번째 값을 바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1번 맞죠? 수식이 들어있는 셀 2번 목표값 31만 원 그거를 되려면 도대체 무슨 값이 변경되어야 되냐? 나와 있죠? R 런닝머신에 여기 수강료 단위원. 수강료 단위원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dAverage 함수에 쓴 함수인데 첫 번째 값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됐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 수식이 들어있는 셀 있죠. 요 수식이 들어있는 요 셀을 잠깐만요. 수식이 들어있는 요 셀을 요거를 먼저 클릭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덜 수고롭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나왔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상 분석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식 셀은 자동으로 우리가 아까 어디를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 맞죠? 여기를 클릭했기 때문에 수식 셀은 H11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요게 목표값입니다. 목표값이 뭐래요? 다음 거 클릭하시고 31만 원. 여기 클릭하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요게 요 수식 셀이 31만 원. 얘가 31만 원이 되려면 바꿀 셀은 아까 R 런닝머신에 클릭하시고 수강료 단위원이라 했잖아요. 여기죠 뭐. 항상 R 런닝머신에 수강료 단위원. 아까 요 부분을 썼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클릭할까요? 26만 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 들어갔죠? 첫 번째 뭐라고요? 수식이 들어있는 셀 1번. 2번은 이게 뭐가 되려면 31만 원이 되려면 31만 원 어느 값이 변경되어야 될까요? 문제 나와 있죠? R 런닝머신의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여기죠. 맨 첫 번째 거. 그래서 이게 3번.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 알아서 목표값이 31만 원으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벌써 26만 원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31만 원이 됐더니 26만 원이 27만 5천 원으로 바뀌어 있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목표값 찾기 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D-average 나와 있는 함수는 D-average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80점이 걸렸는데 이게 40점 문제예요. 그리고 필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문제 풀어볼게요. 요건 이제 제가 자르고 목표값 찾기는 끝났으니까 필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고급 필터. 요 고급 필터라는 거는 뭔지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필터인데 필터죠. 필터라는 거는 걸러내는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급 필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요. 고급 필터는 뭐냐면은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조건에 맞게 검색해서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필터는 추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써야 돼요. 조건. 그래서 고급 필터는 꼭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조건을 먼저 입력하는 게 아주 관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조건을 입력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입력하나? 조건 입력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조건 입력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입력은 보세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입력하려면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명과 함께 꼭 입력해야 돼요. 필드명 있죠? 맨 위에 나와 있는 필드명. 우리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조건을 지정할 때 꼭 필드명하고 같이 셀 범위를 지정했잖아요. 그것처럼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 이 조건은 필드명하고 꼭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드명을 입력하고요. 그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뭐뭐이면서라고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뭐뭐이거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딱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엑셀에서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만들 때 규칙을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지에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보실 때 뭐뭐이면서라고 나와 있는지 아니면 뭐뭐이거나라고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행에 입력을 하거나 다른 행에 입력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이거나 또는은 오화 조건이라 그래서 요거는 다른 행에, 그 다음에 뭐뭐이면서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엔드 조건이라 해서 같은 행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입력할 때요. 조건을 입력할 때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R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R로 시작하거나 R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별이라는 게 뭐래요? 임의의 여러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작하거나 R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맞죠?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나오냐면 R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나와요. R이 아닌 경우거나 이러면 R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B가 아니거나 하면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만약에 R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R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50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 이상이면 크거나 같아 50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맞죠? 50 이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 이하면 작거나 같아 50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를 기억하시면 좋냐면 여기 있는 여기 이상, 뭐 이하, 아니다라고 나오면 여기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요거 세 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필드명하고 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분류가 통계 분석의 견학은 분류 여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원이 35만 원 이상 35만 원 이상이니까 수강료 단위원 여기네. 이거 들어가네. 요 두 개의 필드 또 다른 필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네요. 그럼 요 두 개의 필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사해서 붙이기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여기 분류 클릭하시고 우리 컨트롤 키 있죠.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분류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강료 단위원 누르시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해볼까요? 분류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수강료 클릭.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됐죠? 두 개가 선택이 됐으면 이거 이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조건 범위는 B14에다 붙여넣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B14를 클릭하시고 여기 B14 B14를 클릭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B14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죠. 다른 거 없으니까 이제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조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가 통계 분석이라고 있네요. 그럼 분류가 통계 분석 여기다 쓸까요? 분류가 통계 분석 엔터.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쓸 때 여기 이거나라고 나왔네요. 이거나. 이거는 이거나 또는 이기 때문에 무슨 행에? 다른 행에 입력을 해야 돼요. 다른 행. 그러면 다음 조건은 다른 행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강료가 다른 행입니다. 같은 행이 아니라 그 밑에 다른 행에다가 어떻게 해요? 35만 원 이상. 크거나 같아 35만 원. 심표는 안 적어줘요. 크거나 같아 3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이렇게 어디예요? B14 셀부터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복사 위치는 어디서부터? B18 셀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 범위는 B14, 복사 위치는 B1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건은 다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지금 뭐 때문에 요 아래쪽에 목표값 찾기가 있잖아요. 목표값 찾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추출할 내용이 아니죠. 고급 필터로 추출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고요. 먼저 요 위에만 이렇게 블럭을 먼저 잡으세요. 요거. 고급 필터 할 때는 우리 아래쪽은 추출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위에 부분만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만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이제 해봅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의 고급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탭에 여기 고급 이쪽 부분입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 들어가면 보세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범위는 뒤에 아까 블럭을 잡고 들어왔잖아요. 알아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만 놔두시면 돼요. 놔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조건 범위 클릭하세요. 꼭 여기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다음 조건을 하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는 어딘가요? 조건 범위는 여기네요. 여기. 조건 범위. 맞죠?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 이렇게 세 개의 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여기에 B18이라고 했는데 B18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뭘 눌러주시면 되냐면 요거 다른 장소의 복사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 동그라미 단추 있죠. 요거 탁 누르시면 요거 탁 누르시면 요 복사 위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고 커서 찍고 항상 커서를 찍고 아까 여기에 뭐래요?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나세요 하니까 B18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B18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볼까요? B18셀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요거 목록 범위 우리 블럭 잡고 들어왔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다음 세 번째는 복사 위치 B18셀부터 하라고 돼 있으니까 세 번째는 요거 B18셀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답이 나타나게 되네요. 그리고 나타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이 뭔지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니까 요 살짝 마우스 휠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답을 여기 밑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라고 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런 유형 말고 또 다른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닫겠습니다. X표 단추 누르고 5월 14일 A형은 닫고요. 이번에는 여기 목표값 찾기가 또 5월 14일에 시험이 났고요. 3월 12일에 또 시험이 났거든요. 보시면 요 3월 12일 목표값 찾기 요 문제에서 조금 약간 다른 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거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목표값 찾기 3월 12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나타났고요.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작업 먼저 클릭하셔야겠죠. 제1작업 아래쪽에 3월 12일 제1작업 네, 문제 뭐라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제1작업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고 했으니까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3월 12일 A형 제1작업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B4부터 H12까지 요거는 뭐 무조건 여기 부분이에요.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의 B2셀, 여기 B2셀, B2셀, 여기 B2셀에 붙여넣기 하라고 돼 있으니까 B2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자마자 열너비가 안 맞으니까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열너비가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할까요?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뭐죠? 목표값 찾기를 위해서 수식이 들어있는 셀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11부터 여기 아래쪽에 무조건이에요. 여기 한 개만 빼놓고 하셔서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자마자 여기 글씨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요거 해상도 무게 평균. 그러면 여기다가 해상도 풀 HD가 대문자면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제품의 무게 평균. 무게 평균요? 벌써 무게 몇 번째 열번호예요? 6번째 열번호라는 거 지금 알고 계셔야겠죠. D 에버리지 함수 맞죠? 6번째 열번호. 그 다음에 이따가 바꿔야 될 셀은 요 셀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겠다. 맞죠? 맞죠? 왜냐면은 내가 요 부분 무게가 들어있는 필드명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목표값 찾기에 바꿀 거는 2.5kg이라는 거 벌써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할까요? 클릭하셔서 두 개 이렇게 블럭 잡아서 홈 탭에 테두리 줄까요? 모든 테두리. 홈 탭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들어가 테두리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수식 셀을 만들어 봅시다.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D-average 함수 여기 문제만 벌써 보시면 알겠죠? 해상도 풀 HD 제품. 풀 요게 조건이죠, 뭐. 조건. 그 다음에 무게 평균이라 했으니까 무게가 몇 번째 열번호예요? 6번째 열번호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거 알고 있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는 D average 더블 클릭 fx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뭐죠? 전체 범위 쫙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무게가 6번째 열번호였죠? 6번째 필드 됐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해상도 풀 HD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맞죠? 1번 D 에버리지 함수 1번 2번 무게 평균이라 했으니까 무게는 6번째 열번호 2번 6번째 열번호 그 다음 조건은 해상도가 풀 HD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D 에버리지 함수는 우리가 라운드 함수랑도 해서 함수에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번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625라고 나오네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목표값 찾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요. 목표값 찾기는 이제 볼게요. 여기 수식이 들어있는 이 셀이
뭐가 되려면 1.6이 되려면 이게 뭐가 되려면요? 1.6이 되려면 이게 되려면 뷰소닉 J의 무게가 어떻게 되네요? 무게. 뷰소닉 J의 무게 요건 것 같은데요? 무게 요거 2.5kg. 요게 얼마가 돼야 되네요? 요게 얼마가 되네요? 보세요. 1번 수식이 들어있는 셀, 2번 목표값이 1.6이에요. 3번 도대체 그럼 뭐를 바꿔야 되냐? 3번. 뷰소닉 J의 무게.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들어갑니다. 먼저 수식이 들어있는 셀 먼저 클릭하시고 요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훨씬 쉽다 그랬죠?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수식이 들어있는 셀 H11 맞죠? 요 값이 뭐가 된대요? 1.6이 되려면 세 번째 값을 바꿀 셀이 뭐래요? 뷰소닉 J의 무게. 항상 첫 번째 거. 우리가 아까 무게라는 6번째 열번호를 사용했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1.6이 되려면 3번 도대체 바꿔야 될 셀은 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뭐 되겠죠? 그럼 1.6 나오네요. 목표값 찾기 1.6 나오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값 찾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뭐 여러분들이 d-average 함수만 잘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d-average 함수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이 뭐를 잘 아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필드명, 조건을 먼저 써야 되니까 제품 코드 알고 계셔야 되고 L로 시작하거나 소비자 원이 30만 원 이하인 거. 그럼 먼저 조건에 있는 필드명부터 먼저 복사를 해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 코드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소비자가 원 클릭, 요 두 개, 컨트롤 키 눌러서 요 두 개 먼저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복사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C 한 다음에 B14셀이에요. 무조건. B14셀, 여기 B14셀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V. 맞죠? 컨트롤 V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상한 문제가 나왔죠? 아까는 그냥 이거밖에 없었는데 보시면 아니래요. 복사 위치에 4개의 필드명만 붙여넣기 하래요. 제품명, 해상도, 소비자가 원, 밝기, 안시, 루멘. 요 4개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볼게요. 제품명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해상도 클릭, 소비자가 원 클릭, 밝기, 안시, 루멘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4개 선택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세요. 그 다음에 B18, B18인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B18 아까 여기 복사 위치 B18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까는 이제 그냥 B18만 클릭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복사 위치에 해당하는 필드가 나오면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고 틀리면은 나중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명 맞는지 해상도, 소비자가 원, 밝기, 안시, 루멘 이거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고급 필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먼저 첫 번째는요. 요 범위 1번. 요거 범위 1번. 맞죠?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요거 여기 조건을 입력 안 했네요. 조건 입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건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거나 L로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L 별이죠. L이거나 그러면 L인데 L로 시작하거나 했기 때문에 L 쓰시고 대문자 L 쓰시고 별 L로 시작하거나 뭐뭐 이거나 하거나 또는이네요. 요건 어떻게 해요? 다른 행이죠. 뭐 다른 행. 다른 행. 다른 행에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행에다가 다음 걸 써주셔야 됩니다. 소비자가가 어떻게 해요? 이하, 작거나 같아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맞죠? 보시면 어느 행? 같은 행이 아닌 다른 행. 뭐뭐이거나 뭐뭐 하거나 하면 다른 행에다가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조건 잊지 마세요.
시작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L, L로 시작하거나 L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이거 나가 들어가면 무슨 행이요? 다른 행. 이거 잊지 마세요. 다른 행.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고급 필터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은 B18이 아니고 요거예요. 3번 복사 위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가 있기 때문에 블럭을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 첫 번째 범위는 맞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예요? 여기. 세 개의 행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복사 위치는 뭐 다른 장소의 복사 요거 눌러주셔야겠죠. 요거 눌러줘야지만 세 번째가 됩니다. 근데 아까는 여기서 B18을 클릭했잖아요. 아까는 그냥 요거만 클릭했잖아요. 요 내용이 없을 때는. 근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B18부터 이렇게 4개의 열을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목록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B18이 아니고 18행부터 이렇게 4개. 이게 새로운 유형이죠. 뭐 맞죠? 그 고급 필터는 요거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맞죠?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B열이 너무 좁잖아요. 맞죠? B열이 좁으실 때는 여기 B하고 C 사이에 이 구분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좀 넓혀주세요. 해주세요. 해볼까요? B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는지 아래쪽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휠을 굴리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고급 필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이제 제 1유형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닫고요. 닫고 요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목표값 찾기하고 요 유형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유형인데 목표값 찾기에서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보고 말게요. 목표값 찾기에서 뭐냐면은 에버리지 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가.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에버리지 함수 나오는 거 한 번만 풀어볼게요. 왜냐면은 목표값 찾기에서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게 있고 디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표값 찾기에서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목표값 찾기에서는 디에버리지 함수가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뭐가 나오냐면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4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더블클릭.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문제 볼게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에버리지, 디에버리지가 아니고 에버리지 함수가 시험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에 아니면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새롭기 때문에 요 문제 한번 짚어드리고 또 다른 유형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목표값 찾기에 에버리지 함수가 나왔는데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겠죠. 우리 요거는 뭐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먼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작업 시트로 가셔야겠죠. 맞죠? 제1작업. 우리 제1작업 시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1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들어갑니다. B4부터 H12. 요거는 뭐 무조건 맞죠? 무조건. 요거는 무조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죠.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제2작업 B2셀 클릭하셔서 컨트롤 V. 그리고 여기 열너비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열너비 클릭, 확인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 맞나요? 그럼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하시려면 먼저 수식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서 글씨 쓰시면 되겠네요. 전월 매출 전체 평균 이렇게 하시고 두 개 블럭 잡아서 엔터 치셔도 돼요. 두 개 블럭 잡아서 홈 탭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식을 쓰시면 되겠죠. 수식 쓰면 되겠죠. 근데 d-average가 함수가 아니고 average 함수래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average 함수는 처음 나오는데 는 av까지 쓰셔야지 바로 나옵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average 함수.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함수 더블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문제에 전월 매출 평균이래요. 전월 매출은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월 매출 평균. 다른 인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얘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데 또 평균 구할 때 있나요? 없죠. 그러면 나머지 안 써도 돼요. 이 밑에 있는 얘는 255개까지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평균 구할 게 없죠. 그럼 우리는 얘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만. 더 쉽죠? 훨씬 쉽죠?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됐네요. 이렇게 나왔네. 그럼 뭐 엄청 쉽죠. 뭐. 에버리지 함수는 뭐 열번호니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분명히 전월 매출의 합계고예요. 그럼 우리 맞죠? 이따가 수식을 바꿀 셀이 요 셀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맞죠? 바꿀 셀. 맞죠? 맨 첫 번째 걸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전월 매출 평균이 요게 뭐가 되려면 요게 뭐래요? 9,200이 되려면 덕양점의 전월 매출 요거 좀 요게 3번이죠. 맞죠? 그래서 요게 1번, 2번 바꿀 셀은 3번. 얘가 되겠죠. 3번.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셀 먼저 클릭할게요.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가셔서 수식이 들어있는데 H11셀 맞네요. 요 찾는 값이 뭐예요? 찾는 값이 9,200. 바꿀 셀은요. 아까 덕양점의 전월 매출 8,230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맞나요? 맞죠? 요거 1번 수식셀 2번 9,200 3번 뭐가 들어가요? 요거. 항상 첫 번째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월 매출 전체 평균이 9,200이 되려면 덕양점의 전월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 9,200이 떠 있죠? 9,200이 목표값으로 떠 있으면 잘 되신 거예요. 확인 버튼 한번 누르면 됐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잘했네요. 잘했고요. 여기 이 문제 좀 관건은 뭐죠? 관건은 뭐죠?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 했던 게 관건이었네요. 맞죠? 에버리지 함수. 뭐 에버리지 함수가 더 쉬우니까 여러분 목표값 찾기에 에버리지가 나오는지 디에버리지가 나오는지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급 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좀 이상하게 나왔죠? 보시면 잘 볼게요. 지역이라는 필드명 나왔고 그 다음에 매장 규모 나왔네요. 매장 규모. 그 다음에 매장명, 계점일, 개설비용, 전월 매출 요게 있네요. 그럼 먼저 조건에 해당하는 거 두 개 먼저 복사할까요? 지역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매장 규모 클릭 두 개. 컨트롤 C 한 다음에 B14 무조건 B14예요.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필드가 뭐가 있죠? 요거 있네요. 매장명, 계점일, 개설비용 단위원, 전월 매출. 요거 B18부터 붙여넣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죠? 매장명 클릭, 계점일 클릭, 개설비용 단위원 클릭, 전월 매출 클릭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했어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B18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 잘 보세요. 매장명 맞는지. 계점일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설 비용 맞고 전월 매출 맞네요. 꼭 확인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나왔죠? 보세요. 서울이 아니면서 나왔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이면서 아니면 서울로 시작하면서 요건 시험에 나왔거든요. 서울로 시작하면서 근데 서울이 아니면서는 나온 적이 없죠. 서울이 아니면서는 이거예요. 서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서울이 아니면서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크거나 또 크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서울이 아니면서 앞에다가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서라고 나왔죠.
뭐뭐이면서라고 나왔을 때는 뭐죠? and 조건이거든요. 요거는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행. 요거 잊지 말아야겠죠. 서울이 아니면서 그럼 옆에 있는 같은 행에다가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아 3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서울이 아니다. 뭐다고요? 크거나 같아 서울.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면서 뭐뭐이면서 요거는 뭐다? 같은 행. 같은 행. 뭐뭐이면서 뭐뭐이거나 하고는 다르죠. 같은 행.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를 32 이상을 같은 행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행에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첫 번째 범위를 잡아야겠죠. 잡으셔야 돼요. 맞죠? 첫 번째 범위 잡고 들어갑니다. 여기 목표값 찾기 부분 빼고요. 데이터에 고급 들어갑니다. 고급. 들어가면 첫 번째 범위 맞죠? 두 번째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 두행.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두행이네요. 세 번째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셔야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셔야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맞죠? 요거 눌러 주셔야지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복사 위치가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는 어디요? B18부터 쭉 드래그.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1번 목록 범위 1번. 두 번째 조건 범위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했기 때문에 두 행이에요. 2번. 3번 복사 위치는 여기에 보시면 필드명을 4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개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가 됐네요. 그래서 꼭 밑에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휠을 굴려서요. 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목표값 찾기 D 에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수식 셀에 여기에 에버리지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가 나올 수도 있고 D 에버리지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D 에버리지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죠? 같은 AND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 AND 조건 AND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OR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같은 행에 입력하거나 다른 행에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서 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서 아니면 또 뭐도요?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로 시작한다 서울로 시작한다 그러면 서울로 시작 서울별 맞죠? 아니면 서울이다 그럼 뭐죠 그냥 서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하고 필터, 고급 필터 됐습니다. 있나요? 그럼 요거 다 듣게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칠 건데요.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 말고요. 표 서식이 시험 문제에 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9일 첫 번째 유형은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나는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목표값 찾기하고 표 서식이 시험에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 서식이 나는 경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서식이 나는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목표값 찾기하고 표 서식 나오는 문제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표 서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4월 9일 표서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제2작업인데 필터 및 표시적이죠. 그러니까 고급 필터는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똑같고요. 표서식 문제가 나왔죠. 표서식 문제가 나와서 고급 필터는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2작업에 40점, 40점이 걸린 문제인데 고급 필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 고급 필터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알다시피 얘도 뭐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똑같으니까 요거 한 다음에 고급 필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작업 먼저 클릭하셔야겠죠. 제1작업 4월 9일 A형 제1작업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세요. B4부터 H12까지 잡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작업의 B2셀에다가 컨트롤 V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요거까지는 똑같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 아니고요. 고급 필터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급 필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부터 바로 쓰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보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구분이 특수 클리닝이 아니면서 비용이 40만 원 이상,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분하고 단위 비용이네요. 그러면 구분 클릭, 비용 단위 원, 요거 클릭. 두 개 클릭해서 컨트롤 C, B14죠. 항상 B14에다가 컨트롤 V. 항상 B14예요. 맞죠? 항상 B14니까 꼭 B14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보시면 요거 보세요. 관리번호, 고객명, 작업일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나와 있네요. 4개를 선택해 줘야겠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까요? 관리번호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고객명 클릭, 작업 클릭, 작업일 클릭. 이렇게 4개를 선택하세요. 먼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8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잘 보세요. 여기 맞는지 관리번호, 고객명 요거 꼭 확인하세요. 작업일 요거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필터한 거 다시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정한 다음에 또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꼭 복사 위치는 B18부터 들어가고 조건 범위는 B14부터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이제 고급 필터 할 건데 아까는 목표값 찾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블럭 안 잡아도 돼요. 잡으셔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요거 블럭 잡아도 되고 어떻게 된다 안 잡아도 되는 대신에 여기에 셀에 이렇게 선택을 하나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면 그냥 들어가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저는 그냥 클릭 한번 할게요. 클릭하시고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 들어갑니다. 그럼 자동으로 잡히죠. 보세요. 제가 블럭 안 잡고 왔는데도 보시면 여기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뭐예요? 조건을 안 하고 왔네요. 조건 하고 옵시다. 여기 구분이 뭐래요? 구분이 이제 조건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구분이 요거부터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특수 클리닝이 아니면서 했네요. 그럼 아니면서 요거 좀 아니면서 특수 클리닝이고 맞죠? 클리닝. 그 다음에 아니면서 했네요. 요거는 뭐뭐이면서니까 같은 행위네요. 조건 안 하고 들어올 뻔했네요. 조건 하시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구분이 크다 작다 특수 클리닝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요거는 비열이 너무 좁을 때는 비열하고 시열 사이의 요 구분선을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해놓으세요. 아니면서 같은 행위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 40만 원. 400, 000, 0의 위치를 잘 보시면 됩니다. 됐네요. 벌써 이거 썼네요. 구분이 특수 클리닝이 아니면서 비용이 40만 원 이상. 뭐뭐이면서 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행. 맞나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필터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클릭만 하시고 데이터 탭에 고급 들어가시면 1번은 자동으로 잡혀요. 왜냐면 뒤에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이 범위는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동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건 범위.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클릭하셔서 어떻게 해요? 요거 누르고 복사 위치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요? 1번, 2번 조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위치, 3번 위치, 복사 위치. 이렇게 하시고 4번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딱 누르시면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맞죠? 3개의 열이 됐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됐고요. 1번 됐고 2번 표서식 볼게요. 표서식은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네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이 3개가 나타났으니까 3개 아닌가요?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돼요. 블럭을 잡을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채우기 없음. 채우기가 뭐죠? 홈탭에 여기입니다. 홈탭에 여기. 홈탭에 채우기는 홈탭에 여기 목록 단추 누르시면 여기 채우기 없음. 페인트통 모양 있죠? 페인트통 모양의 채우기 없음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탭에 요거 채우기 없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 서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표 서식. 우리 표 서식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바로 옆에. 조건부 서식 바로 옆에 보면 표 서식 있죠. 표 서식 누르신 다음에 홈탭에 표 서식 누른 다음에 보통 스타일 7번이라 했잖아요. 잘 보세요. 보통 스타일이 1, 2, 3, 4, 5, 6, 7. 7번. 여기 7번이에요. 시험에는 6번 아니면 7번 아니면 2번이 가끔 시험에 나왔거든요. 6번, 7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6번은 파란색, 7번은 뭐 녹색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블럭 잡은 상태에서 홈탭에 표 서식에 보통 스타일 1, 2, 3, 4, 5, 6, 7번.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얘가 기본이에요. 체크가 원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범위는 자동으로 잡혀요. 보시면 알다시피 뒤에 보시면 자동으로 잡혀 있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네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뭐 요거 표서식 문제는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이 뭐 공통이고 표서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블럭 잡아서 표서식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고 보통 스타일 7번으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시 또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고급 필터만 여러분들이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2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급 필터는 무조건 뭐다? 공통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다음 목표값 찾기냐, 표서식이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제3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